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한 주 동안은 잘 지내셨는지 늘 한 주의 시작을 좀 열어주시는데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세는 다소 좀 축 처져 있죠. 이런 가운데 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적 약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 김근우 전문가님 시각으로 분석을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얘기 먼저 좀 드릴게요. 오늘 시장 종합 좀 보면은, 후반부 들어서 이제 차트상으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반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약한 게 많습니다. 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볼게요. 상승 종목수 보면은 한 600개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수 보면은 거의 뭐 1900개 됩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하락 종목수가 좀 압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아쉬운 지점은 뭐냐면, 우리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 오른쪽 보더라도 결과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만 이렇게 약세가 되어져 있는 게 사실 꽤나 긴 시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그럼 우리만의 단점이 뭐고 우리 증시만 갖고 있는 리스크가 뭔지, 그리고 그게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여부가 좀 중요한 게 지금의 형태인데, 그 전에 그럼 우리 증시가 지금 약하고 약한데 어느 정도 레벨이냐라고 봤을 때 ADR 지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한 70대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한 60대 정도 됩니다. 그 말은 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상승 하락 종목수가 한 5대5 정도 나오는 거고, 보통 80 정도 되면은 뭐야, 엄청 많이 내려왔네, 과매도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가 70대 레벨인 거는 꽤나 오래됐고요. 코스닥은 60대 초반까지도 가는데 지금 60대 후반까지도 온 만큼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낙폭이 심화된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보통 저는 중심주 위주로 좀 브리핑을 드리니까 잘 안 와닿으실 수 있겠지만, 개별주들,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아무 상관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았던 장세가 많았고, 지수가 조금 내려가고 또는 보합권이더라도 하락 종목수는 계속 컸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고시총주들은 좀 어느 정도 버티는 형태를 띨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적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변동성이 좀 적고,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는 밸류업 관련 세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죠. 무난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좀 시총도 작고 테마색이 좀 짙어진 종목들을 많이 이제 포트 편입을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해석해야 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정부 단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피는 대부분의 역사적인 저점이 한 0.8 정도 됩니다. PBR 기준으로. 지금 0.85예요. 0.85라는 거는 엄청 싸다라는 거고, 이랬을 때 우리 증시를 좀 부양하는 형태의 정부의 대응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왔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증한 펀드가 되겠죠. 우리가 코로나 장세에서 쓰진 않았지만 한 10조 정도 펀딩을 해놨었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펀딩을 해놓고 보니까 증시가 V자 반등이 나와서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도 두고 있는데 당장 쓸 수 있는 게 한 7,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것부터 투입을 시작해서 아무래도 증시 안정펀드가 증시 안정화에 실제로 기여하는 형태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그런 코멘트를 했죠.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준비만 하지 말고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는 제가 이 코너에서 처음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상법 개정입니다. 전 지금 상법 개정이 막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좀 전에 이제 한 9월 정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금투세가 증시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이제 아직 폐지가 완전 진행된 건 아니지만 폐지를 어느 정도 시사하고부터 대금이 좀 돌아오는 형태를 보여줬어요. 근데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다시 우리 증시가 또 약세로 들어가는 데에는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력적이지 못한 포인트들이 많았고, 이 매력적이지 못한 포인트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주주 친화적인 법안이 아닙니다. 법들이. 특히 상법 개정 지금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상법 개정 총 5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게 2000년대 후반이죠. 그리고 200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이 다 기업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최근이라고 하지만 15년 전에 했던 상법 개정 같은 경우가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좀 바뀐 건데 그조차도 우리가 맨날 비교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한없이 낮은 레벨입니다. 상법 개정 논의가 되는 와중인데 저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노선을 틀면 여러분들 문제가 선진국이랑 반대로 가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다 판례가 있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법 개정의 형태랑 유사한 것들이. 근데 여기서 거기서 한 발 빼서 자본시장법으로 가자는 거는 지금 논의가 상당히 적극 해야 되는 형태, 그리고 정부가 더 나서서 해야 되는 형태에서 발을 빼는 형태로 가는 좀 소극적인 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조율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상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이 지금은 꼭 필요하겠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금 레벨에서 좀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싸다라고만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코스피가 3천 가도 선진국 대비해서 싸거든요. 그럼 이런 극도의 저평가인 증시를 좀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논의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 약세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일 돼서 또 반등 나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방향에서 반등이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의 트리거가 필요하고 그 트리거는 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 형태가 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당히 좀 진퇴양난의 요원해 보이죠. 반등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시각 가운데서 과연 트리거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정부의 역할, 이 증시안정기금 만들어는 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언제쯤 활용을 하게 될지 이 내용이 또 시장의 분위기 반전에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밸류에이션만으로 봤을 때 싸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거론되는 종목군들이 낙폭과대 종목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 네카오 하면은 정말 원성을 샀던 대표적인 두 종목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미오노리 새끼가 백조로 변모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터, 게임 이런 섹터들 차트 보면 정말 한숨만 날 정도로 많이 밀려 내려갔는데 한 달 전쯤부터는 조금씩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 어떤 쪽을 조금 더 관심 갖고 봐야 될지 전문가님의 시각 알려주세요. 네, 앵커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증시 보면은 고가 레벨에 있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비실비실하죠. 대신이라고 할까요? 이제 많이 저평가가 되어져 있는 형태에서 낙폭 과대로 우리가 흔히 분류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저는 쉽사리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유사한 코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쉽게 끝나진 않을 거다. 먼저 이제 섹터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를 좀 지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트럼프였고 이어서 관세였습니다. 근데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기업들이죠. 그래서 뭐 JYP부터 해서 실적이 되게 좋았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같이 가는 게 이제 하이브는 이제 단기 악재가 좀 있었죠. 관련, 아이돌 그룹 관련해서. 그래서 좀 하방 레벨에 있는데 저는 이쪽도 단방에 끝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났네요. 지금 YG엔터라든지, 뭐 SM. 그리고 오늘 재료가 있었던 게 큐브엔터인데,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오늘 재계약 이슈가 있었죠. 재계약이 진행이 됐고, 오늘 갭상승했다가 좀 내려오는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분위기를 본다라면 엔터는 대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게 상당히 꽤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 그리고 SM 이런 쪽은 이제 한 번쯤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가 이제 먼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됐고, 좀 이 엔터주들의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세를 띠고 있긴 한데, 우리 그게 있어요. 어차피 순환이 나올 겁니다. 섹터별 순환이 나오게 되면은 엔터주가 지금 단기 랠리가 거의 한 달 넘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형태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특히 연말에는 이슈가 좀 많아요. 그럼 이슈가 붙게 되면은 다른 сек터들로 수급이 좀 옮겨 타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나오고 이제 그런 형태가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일부 비중이라도 좀 수익 실현하고 가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게 이 엔터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AI입니다. 이때 제가 AI로 많이 분류했던 게 실제 추천주도 드리고 네이버죠. 지금도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폭이 소폭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스트소프트, 뭐 마음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 종목이죠. 사실 이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완전한 스몰캡들 같은 경우는 타겟을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상 이제 위에 3개 정도를 이제 대장주급으로 보셔서 트레이딩 뷰라든지 끌고 가는 뷰를 지속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AI 쪽은 사실 아직은 좀 괜찮습니다. 네, 아직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럼 추가로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는 이제 아니죠. 그래서 AI 쪽은 가고 쉬고 하면서 나름의 물량 소화가 나왔던 구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괜찮다고 봅니다만, 신규 진입은 이쪽도 패스로 보셔야 된다. 이미 시세가 세게 나온 겁니다. 얘네들이 이거 위에서 보면은 네이버야 뭐 아직 한참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바닥에서 보면 15만 원에서부터 이제 20만 원까지 사실상 거의 뭐 1A로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조정이 나오면 그때 좀 타겟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스몰캡 같은 경우는 슬슬 변동성 하방으로 세게 나올 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겟하고 있는 전략에 따라서 보셔야 되겠지만, 스몰캡은 아무래도 들고 가기 좀 부담스러운 형태가 있고,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매출 제대로 나오는 스몰캡이 없어요. 네,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점 좀 고려하셔가지고 대응하는데 유의하셔야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게 게임주입니다. 오늘도 좋죠. 뭐 크래프톤부터 출발해서 NC소프트. 물론 NC소프트 같은 기업들 옛날 가격 보시고 지금 보면 뭐 아직도 바닥이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옛날 가격 잊으셔야 됩니다. NC소프트는 옛날에 막 황제주 불렸던 그때랑은 완전 다른 기업이에요. 그만큼 IP의 파급력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게 바닥 대비해서 괜찮은 모멘텀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지, 위에서부터 보는 전략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유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실적 기대감이나 이벤트가 좀 놓여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각자 좀 보셔야 되는 영역인데, 특히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신작 기대감이랑 지금 신작 발표했는데 매출 단계 찍히고 있는 애들 분류해 보면은 이런 애들은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섹터다라고 저는 보고요. 신규 진입도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고려해 볼 만한 섹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당연히 대장 모멘텀은 지금 매출 제일 좋은 크래프톤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에 이제 카카오 얘기 잠깐 드리자라면, 카카오는 상방이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를 보고 이제 카카오 사는 형태. 카카오는 사실상 이제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타겟하는 게 좀 네이버랑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네이버 안에는 사업부가 굉장히 많고 사업부 매출이 굉장히 잘 찍혀 있는 상태라면, 카카오는 지주사로서의 역할이 더 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방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옛날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가던 시대랑은 지금 좀 차이가 있다. 카카오는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밸류업 공시했던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이쪽도 바닥에서 좀 잘 올라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관심 있게 두셔야 되는 애들이고, 지금 그래서 섹터가 좀 바뀌고 있죠. 우리가 기존에 관심 있게 봤던 애들이랑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시장 단위로 해서 시장 변곡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고점대에 있던 섹터들에서 바닥에서 올라온 섹터가 좀 교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밸런스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조정 단계니까 볼 수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비중으로 타겟할, 그래서 골고루 저는 타겟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위에서 내려오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섹터 안에 종목들이 좀 선별화가 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 지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 많아가지고 우리가 제가 종목을 좀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큰 틀에서는 좀 유사합니다.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고, 그리고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싼 애들, 이렇게가 좀 특징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 가운데서는 엔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게임,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각각의 의견을 좀 다르게 주시네요. 엔터는 한 차례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챙겼다가 그 다음을 또 도모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쪽은 너무 작은 종목 말고 핵심주 위주로, 다만 신규 접근을 자제하고, 게임은 조금은 또 온도차가 있게 뉘앙스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게임 가운데 몇몇은 지금도 좋게 본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포인트입니다. 김구수 전문가 이 시간에 3포인트를 통해 큰 그림 그리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 조금 전에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 모두 다 봐야 된다. 여기서 균형 맞추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종목군들 가운데 또 기회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이제는 좀 안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 가운데 관심 가져야 될 섹터,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네, 오늘 제가 컨셉 잘 잡았죠. 예. 먼저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은 먼저 바이오 얘기 당연히 드려야 될 겁니다. 자, 알테오젠을 제가 가장 많이 예시를 드리다 보니까 이쪽 설명드리자면 저는 지금도 반등시 매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얘가 이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큰 변동성이. 이때 이후로 제가 이 TV 방송에서도 공개 방송에서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유사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알테오젠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죠. 하방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제 여기로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잡는다는 건 이제 트레이딩 뷰입니다. 이 밑에서 잡은 평단을 구축한 분이랑 뷰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 레벨에서 잡고 위에서 팔겠다 이런 형태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올라오면 사야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안정적이고요. 트레이딩 뷰에서는. 여기서 타겟하는 거는 이게 변곡에서 운에 맡기는 형태가 될 겁니다. 바이오 수급이 좀만 빠져나가면은 지금도 이미 빠져나간 형태가 뚜렷한데 선별화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더 밑으로 하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안 좋다가 아니고 이 알테오젠이 원웨이로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도 어느 정도 시간폭은 감안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그렇게 가면은 이제 플랫폼 쪽 제가 예시 맨날 드리는 리가켄 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알테오젠 바닥 잡는 거 제가 판단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알테오젠 쉬면 같이 쉬고요. 알테오젠 반등 다음 같이 나옵니다. 이쪽도 같이 원웨이 상승한 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제 바이오는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테크나 이쪽은 개별 재료화돼서 움직일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 달에 제일 굵직한 게 이제 생물보안법이죠.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는 초당적 법안으로 이야기 코멘트를 드렸었고 결국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쪽 타겟하는 거는 뭐 뻔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플랫폼이랑 다르죠. 네, 밑으로 하방 열리는 형태보다는 계속 반등을 어떻게든 내려고 하는 모습이 차트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이쪽을 우리가 대장으로 잘 알고 있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멘텀 좀 추종하고 있고요. 여기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이번에 셀트리온 IR이었죠. 셀트리온 IR에서 조 단위의 CDMO 투자를 시사했습니다. 이건 또 당연히 생물보안법 타겟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CDMO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자사 물량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추가로 조 단위 투자하는 거는 외부 물량 을 수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혜주로 셀트리온도 추가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CDM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애들 뭐 유한양행이나 뭐 보령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하고 있는 사업 대비해서 CDMO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CDMO로 분류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요 정도에서 다음 주 재료가 좀 남아져 있습니다. 다음 주도 물론 추측이죠.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뭐 늦으면 이번 달 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CDMO 쪽은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판단하고 타겟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안에서 지금 수급이 좀 선별화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조선주 엄청 내려오죠. 이거 제가 얘기 드렸던 게 한번 팔고 가셔야 된다 얘기 드렸던 게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조선주가 조용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런 템포를 잘 익숙해져야 됩니다. AI나 엔터주들도 지금은 되게 또렷하고 얘네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며칠 지나가면 또 조용해지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관심 갖는 겁니다. LC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뭐 LCD 한국조선해양이나 LCD 현대미포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대장단 제가 웬만하면 기자재 말고 대장부라고 말씀드리는 조선들이잖아요. 얘네 뭐 시총 엄청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무겁지도 않고요. 얘네들 전반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산 코멘트 드린 거랑 유사합니다. 저는 이 조정 또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HD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은 사실 별로 안 내려왔어요. 하방 하락 출발이 별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 이쪽 타겟이 아니다라면은 이제 위에 3개 실제 이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타점 잡아야 되는 구간으로 슬슬 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팔아야 된다 정도 시점부터 잘 조정받았고 또 조정받으면 또 담아보고 이런 형태가 조선주는 제가 올해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주 물량을 체크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좋을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라는 키워드에도 아주 접목되고 있고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조금 천천히 가고 있죠. 조금 잊혀지기도 하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템포 조절을 스스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 제가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 요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리뷰 같이 해보겠습니다. 9월 말쯤에 제시됐던 네이버가 벌써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때 이 종목 사두신 분은 이 추웠던 10월, 11월 우리 증시 상황을 잘 극복해내셨을 거예요. 네이버 살 때는 17만 원 언더였는데 목표 주가 2차 목표가가 21만 원이었습니다. 19만 원이 1차였고요. 21만 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수익률 현재 25%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네이버는 더 가져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이 당시에 9월에 이제 네이버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네이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보면은 다 네이버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겁니다, 주식은. 그래서 누구나 관심 있어 할 때가 보통 팔면 딱 좋고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좋은데 관심 없을 때 이제 모아두는 게 상당히 좋은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이버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뭐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더 가야 되는 기업으로 보고요. 다음 목표가는 22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조절 없이 다 가져가나요? 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3차 목표가 도전 22만 원까지 봅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관련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관련 주제로 진행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주인공인데 이쪽 얘기랑 지금 시장 얘기를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기인 건지 아니면 또 저는 아무래도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측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회라고 저는 이야기 드렸고 그럼 어떤 점이 기회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오늘 4시에 제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